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2021년도 3개월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통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계획들을 세우시지만 사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휴가도 제한되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시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자. 왜냐면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고 연말에 또 이런저런 자리들도 그래도 좀 있긴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자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이어트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평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평생 하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을 빼기 힘든 다이어트면 사실 평생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시나요? 나 몇 킬로 뺄 거야. 목표를 정하고 식단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식단이나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나 오늘부터 이제 밥 먹고 나가서 걸을 거야 하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음식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를 알아야 내가 체중이 늘어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잘못된 습관을 다시 돌려서 내가 다시 예전처럼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에게 사실 비만은 이제는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 살 뺄 거야, 살 뺄 거야. 이야기를 입에 달고 지내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비만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 그 통계 수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에서 그 통계 수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바빠서 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사를 한꺼번에 해결하거나 바쁘니까 식사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자꾸 드신다든지 아니면 일하는 도중에 못 먹고 퇴근하고 오셔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비로소 식사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무심코 가지게 된 습관들이 나의 체중을 늘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비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습관병입니다. 내가 무심코 가진 습관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내 그 좋지 않은 습관에 맞게 내 몸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직을 하고 나서 회식 자리가 늘거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 습관에 맞는 몸이 점차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간식을 잘 안 먹었는데 요즘엔 바빠서 식사를 못하니까 간식을 먹으면 역시나 그 습관에 맞는 몸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나를 살찌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습관을 바꿔야지 그 살이 빠지는 원인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없애야 다시 살이 찌는 즉 요요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러 오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그리고 하루에 식사 시간은 언제이고 몇 번 식사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몰아서 먹는지 배부르게 먹는지 뭐 간식이나 음료는 어떻게 먹는지 술은 얼마나 드시는지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이러한 패턴을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다이어트 시작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사실 보통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내가 뭘 먹고 지냈는지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을 잘 먹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한 식사를 잘 먹고 넘어가게 되면 그 뒤에 사실 내가 뭘 먹고 지냈는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식사 패턴들이 점차 쌓여가면서 좋은 몸을 만들어주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식사 일기를 좀 써보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에 식사 일기를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의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식사 일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식사 일기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다이어트 성공률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나 스마트폰도 있고요. 24시간 거의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 아니면 다이어리도 있고 식사일기 전용으로 나온 그런 수첩 같은 것도 있으니까 꼭 활용하셔서 써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진료볼 때 여쭤본다고 했었던 기상시간, 수면시간,
그리고 내가 식사를 하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작은 거라도 무언가를 먹었으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물의 양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 요즘에 물 대신 음료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음료의 양 꼭 체크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다 쓰기 어려우면 특히 음식의 양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 두시고 사진을 통해서 그 양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먹기 전에 찍으시고 먹고 나서 찍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먹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요요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바로 몸이 항상 일정하게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희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어트 때 했던 방법을 그대로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때 열심히 하던 방법을 지속하지 못하면 그때 만든 몸은 사실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일단 본인의 생활습관 패턴을 꼭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식사 일기를 써본 뒤에 나한테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그 습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이어트 후에 항상 따라다녔던 요요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좀 다이어트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당분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